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 오늘 팡팡 뉴스 주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제 바다 소금 못 먹나요? 라는 주제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정말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라고 하고 이제 시점이 다가왔죠. 근데 이 시점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계속 뉴스를 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소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그리고 뭐 품귀 현상까지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좀 요즘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체감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최근에 소금을 사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연일 이제 뉴스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소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나 보다라고만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뭐 사실 제가 직접 소금을 구매할 일이 없다 보니까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주변에 이 살림을 직접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감하기로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가격이 그렇게 오른 올랐어요? 느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소금 구매할 때 2배, 3배 정도 오른 가격으로 구매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소금 가격 폭등 뭐 이런 뉴스가 사실은요. 지금 뭐 처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네. 2021년에도 나왔었고 2022년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작년 3월 달에 통계청이 밝힌 또 자료를 보면요. 소금 물가 지수가 2011년대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는 100 미만을 유지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그 소금 가격이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2020년 중반 이후부터 좀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6월 달 이후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른 상태로 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갑자기 상승한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한 2020년 정도부터 꾸준히 소금값 상승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 네. 뭐 태양광 사업으로 뭐 소금 하는 양이 뭐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좀 이게 결정적인 원인일 거다라고 꼽히는 거 하나가 이제 2018년에 그 천일염 값이 좀 이렇게 많이 폭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로 기점으로 그 소금 생산하는 그 생산자들이 적어져요. 염전 네. 운영을 이제 포기하는 생산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천일염 그 생산 면적이 감소가 되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5년 사이에 폐업한 염전수가 237개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게 폐업자 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소금 생산량이 줄고 그렇게 되니까 또 소금값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좀 장기간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간 건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이제 막 보도가 되면서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진 거예요.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사실 소금이 있는데도 나도 좀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랑 또 이렇게 좀 무관하게 생각을 해볼 네. 문제예요. 천일염 있잖아요. 천일염이 정말로 안전한 소금은 맞나?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예전에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이 천일염에도 유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어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믿고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일단은 그 천일염 얘기를 좀 돌아가면 네. 천일염 생산 방식이 우리나라 뭐 전통 소금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1907년경에 처음에 국내에 도입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소금의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지고 소금값도 값싸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천일염을 생산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제기가 돼요. 뭐냐면 처음에는 국내 염전 그 바닥재가 대부분 그 플라스틱 장판으로 이제 이 진행이 되면서 바닥재가 있군요. 맞아요. 네. 이렇게 그 소금을 바닥재를 깔고 예, 거기서 예. 끌어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환경 호르몬 검출 문제가 좀 불거지고 이런 문제가 막 지적이 되니까 지금은 친환경 장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기재질 장판 이런 걸로 이제 교체가 다 거의 되고 있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 장판이 맨날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판 아래에 있는 흙이 썩거나 오염될 아니면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또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 천일염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예. 관리 방식 혹은 뭐 제조 생산 방식. 방식. 예.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긴 그렇군요.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이제 이어지면 여기에 더 소금이 오염되는 게 아니냐, 과연 안전한가, 믿고 먹을 수 있는가,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래도 좀 오늘 희망을 하나 얘기를 하고 네. 싶은데 암염이라고 있어요. 암염. 이게 우리나라는 천일염이 제일 익숙하고 소금 중에 천일염을 제일 많이 먹긴 하지만 네. 세계적으로는 암염을 제일 많이 먹거든요. 세계 소금 소비량의 3분의 2 가량이 암염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이 먹는 소금이고, 그리고 매장량이 얼마나 많냐면 전 세계 매장량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어서 네. 암염이 좀 지금 천일염의 대체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핑크솔트처럼 광물에서 채취한 소금 이런 걸 바로 암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암염에 대한 광고를 보다가 이색적인 문구를 봤어요. 천일염보다 깨끗하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아마 그 품질 생산하는 사람의 어떤 거에 따라서 품질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 이제 사실이라고 보여지는 게, 왜냐면 암염이 이제 돌소금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과거에 옛날에는 이제 바다였던 데가 나중에 이제 육지로 드러나면서 거기에 이제 굳어져 있던 소금들이 광물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거를 캐서 먹는 건데, 당연히 이제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소금 자체는 천일염이랑 거의 뭐 같은 성분 성분에다가. 그렇죠. 네. 성분은 같지만 근데 조금 차이가 뭐냐면 이제 암석 성분이 일부 이제 포함이 됐을 수 있다. 그 점만 차이가 있고 뭐 소금의 천일염이나 암염이나 다 성분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금방 이제 감나래 리포터도 말했는데 저도 이 히말라야 핑크솔트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 듣고 몇 년 전부터 이걸 먹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천일염 대신에 암염을 먹으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예전에 암염이 아주 과거에 깨끗했을 바닷물로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암염은 지금 만들어질,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에 만들어질 천일염보다는 당연히 깨끗할 거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한데, 또 반면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이제 바닷물이 다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닷물은 het빛을 받으면 증발이 되죠. 수증기가 되고, 또 수증기는 비가 돼서 내리고, 그 내린 비는 뭐 농산물이나 암염에도 내리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네. 거라서 결국에 이게 계속 축적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암염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런 또 목소리도 일각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적이다 이런 표현이 진짜 나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정말 안전한 먹거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그게 사실은 너무 지금 오늘 제가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면서도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천일염 대체제가 있잖아요. 당장은 있는 거니까 네. 당장 소금 사재기는 안 하셔도 된다. 네, 좀 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소금이 이제 바닷물에 함유된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짠맛이 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좋은 소금은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어진 소금이고, 나쁜 소금은 더러운 바닷물로 만들어진 소금이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깨끗한 소금을 계속 먹으려면은 앞으로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좀 목소리도 같이 내고 또 지켜보고 어떤 그런 작업을 우리 시민들, 뭐 언론들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소식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사재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들리고,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 말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게 안전합니다라는 좀 정확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아주 오래전 이 청정지구의 바닷물로 만들어진 암염이 있으니까 당장은 소금의 유해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바다 오염이 가속되면 깨끗한 암염도 언젠가는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바다 지키기에 함께 나서야겠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